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끗 기자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오늘 언론고시 얘기해 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자가 아니라 아나운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너무 아나운서가 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실제로 아나운서가 되는 사람들은 되게 제한적이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게 저는 방송 기자지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또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운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오늘 떼는 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자라는 직군보다 아나운서라는 직군에서 훨씬 더 정보의 왜곡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요. 추천 채용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녀보신 분들, 또 유명한 아나운서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추천 채용 시스템이라는 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추천 채용 시스템을 앞세워서 아카데미의 홍보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학원들은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공채보다 추천 채용으로 아나운서가 된 친구들이 훨씬 많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기도 하더라고. 추천 채용 시스템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 선생님들이 수강생들 중에서 괜찮은 친구들 몇몇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 친구들을 방송국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추천한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데뷔하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만들겠다. 이게 추천 채용 시스템이죠. 근데 요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루기로 하고, 근데 이런 추천 채용이라는 그 광고 수단, 홍보 수단, 마케팅 수단이 생각보다 이 아나운서 준비생, 아준생 분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추천 채용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원하는 사람, 수요층은 많고 어떻게 하면은 아나운서가 조금이라도 빨리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수요에 기반해서 추천 채용이라는 시스템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추천 채용 시스템이라는 게 실제로 아나운서 지망생이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을까? 실제로 이 추천 채용 시스템을 통하면 훨씬 더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수월할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나운서 준비생들 입장에서 보시면 학원 원장님이나 그 아나운서 강사분들이 되게 대단해 보이겠죠. 학원 대표 원장급인 이제 분들은 대형 방송사 정규직 공채 출신인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실제로 밑에서 가르치시는 강사분들도 다양한 방송국에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요건 추측인데 아준생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여러 방송국에 현업에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아카데미의 업력도 오래됐으니까 이쪽 방송업계에서 얼마나 네트워크가 좋겠어. 그러니까 방송국 고위직 사람들도 많이 알 거고 PD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알 거고 선생님들이 우리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이 친구를 추천하면은 경쟁률이 크게 줄어들어 가지고 아나운서로 빨리 데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 추천인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몇몇의 PD를 개인적으로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아카데미 학원 선생님들이 추천한다고 해서 PD님들이 그 프로그램 만드는 PD가 네 원장님이 추천하신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뽑아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추천이라는 게 별 대단한 게 사실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지역 방송국에서는요, 자잘한 뉴스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진행자들이 여러 명이 필요해요. 미디어 잡 같은 데나 아랑 같은 데다가 공고문을 이렇게 올리죠. 일주일에 한 번 10분 방송 진행할 진행자 모집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장난 안 치고 서류가 진짜 한 200개씩 들어옵니다. 아나운서 지망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추천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아나운서 아카데미들이 그 서류 접수하는 이메일로 메일 한 통 보내는 거예요.
우리 A 아나운서 추천 채용자 명단입니다 해가지고 한 3명 정도 뭐 이력서랑 서류랑 자기소개서랑 영상 찍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야. 이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그 서류 받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정도죠. 비슷한 제목의 지원자 메일이 한 200개가 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A 아나운서 아카데미 추천자 명단입니다 라고 하면은 일단 메일 제목부터 다르니까 한 번 더 안 눌러볼 거 한 번 더 눌러서 클릭해서 영상 한번 살펴보는 요 정도인 거예요. 뭐 그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어떤 방송국 사람들 그 PD를 쥐락펴락 해가지고 뭐 우리 아나운서들 중에서 3명 추천해 줄 테니까 이 중에서 써 이런 식으로 추천 채용 중에서 합격이 보장되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솔직히 저는 본질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요즘처럼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추천 채용이라는 게 되게 낯설고 어색하지 않으세요?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명확한 경쟁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입사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잖아. 오히려 뭐 좋은 일자리에 뭐 국회의원이 압력 넣어가지고 아들내미나 뭐 지인들 밀어넣고 뭐 은행장이 뭐 본인 관계 있는 사람들 애들 이렇게 명단 줘가지고 입사시키면은 불공정이니 특혜니 이렇게 논란돼서 국정감사거리가 된다고요. 그런데 프리랜서 아나운서 일자리에서 추천 채용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나 만연해 있고 그것을 대놓고 아나운서 아카데미의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조금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질 만큼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진짜 중요한 자리야. 혹은 우리 회사에서 진짜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그램을 모집해. 그러면은 그 검증의 역할, 그 인재를 검증하는 역할을 아나운서 아카데미라는 제3자한테 맡기겠어요? 실무하는 PD가 보고, 대표이사가 보고, 그 중에서 정규직을 뽑든가, 공고도 올리고, 급여도 뭐 30분 진행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진짜 중요하고 좋은 자리는요. 검증의 역할, 인재 검증의 역할을 제3자한테, 아나운서 아카데미 원장 같은 사람한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추천 채용으로 들어간 자리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의미를 찾거나 훨씬 더 재미있게 방송을 한다던가 또 일주일에 30분 진행하는데 뭐 10만 원 페이를 받으면은 뭐 시급으로는 20만 원 꼴이니까 그걸 되게 꿀직장처럼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추천 채용이라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얻은 프리랜서 진행자의 자리가 과연 고용 안정성 측면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좋은 자리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되물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몇몇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 출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사실 추천 채용을 한다는 게 아나운서 아카데미 내에서 추천자의 명단을 이렇게 셀렉을 해야 되잖아. 뭐 은연중에 뭐 선물이나 뭐 생일 축하 같은 것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아나운서 원장님이나 뭐 강사진들의 뭐 눈에 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한다든지 그 명단에 오르기 위한 알력 다툼, 그 경쟁도 적지 않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고 싶은 건 추천 채용으로 들어간 자리가 과연 좋은 자리일까, 본질적으로 좋은 자리일까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비록 기자지만 그래도 이 방송업계에 현업에 있은 지가 벌써 한 7, 8년 됐으니까 눈에 뻔히 보여요.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프리랜서 진행자 어떻게 모집하는지, 그리고 그 프리랜서 진행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겪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숱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가 우리 케이블 방송 업계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프리랜서 진행자가 얼마나 많겠어, 시간대별로. 아나운서 아카데미 선생님들 다 알아요. 다 아십니다. 아나운서 인력 시장의 그 시스템도 알고요. 방송국이 돌아가는 시스템도 알고 정말로 추천하는 자리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뻔히 알아요. 근데 추천 채용 시스템으로 뭐 A군이 뭐 B양이 추천 채용 시스템으로 어디 방송국에 뭐 캐스터가 됐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까지 아냐면 실제로 정말 좋은 선호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일자리는 아나운서 아카데미의 추천 따위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명확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나운서로 데뷔하기 위한 그 수요층, 아나운서를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그리고 아나운서 시장에서 데뷔하기 위한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이런 불안감을 악용해서 추천 채용이라는 것을 대놓고 강조하고 그것을 아카데미의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 하는 얘기가 아나운서 업계에 되게 불편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도 오늘 얘기를 시작으로 계속 조금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정말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뭐 토익 성적도 높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아준생 분들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그 화려함, 이면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혹은 그 화려함을 강조하는 몇몇 아카데미와 그리고 그 학원 선생님들의 그런 것들에 속아서 개인의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에 비용까지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전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 현업에 있으신 분들은 불쾌하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적지 않게 아나운서 현업에 들어오신 분들도 적지 않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저는 꽤 많이 봤어요. 뭐 어떤 아나운서 스킬에 대해서, 아나운싱 스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스피치 스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다니시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아나운서 아카데미 가서 배우면은 더 빨리 배울 수 있겠지. 하지만 그 학원에 속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야, 여기 작은 데서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커가지고 뭐 지상파까지 가는 거야. 또 그렇게 해서 좋은 기회가 생기면은 뭐 김주아, 뭐 손석희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에 저는 개인적으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지 않으려면 일단 선생님들의 이력부터 하다못해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아나운서 준비생분들은 처음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보통 롤모델을 이렇게 삼잖아요. 뭐 김주아 아나운서나 손석희 앵커나 뉴스를 진행하는 정규직 뭐 방송국 아나운서, 앵커 이런 것을 기대하고 방송국 이쪽 아나운서 업계에 발을 들이시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선생님들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본 방송국, 공채 정규직 아나운서가 몇이나 있는지, 정규직이 프리랜서보다 뭐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달성하지 못한 것일 수 있잖아요. 대형 방송사의 정규직 아나운서가 되는 것을 그들도 이뤄보지 못한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은 너희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나중에 대형 방송사 공고가 되면은 너 대형 방송사 정규직 아나운서가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것?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요?